뉴스 브리핑. 어제 연방하원에 제출된 국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1200 경기부양 체크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미국인이 최소 87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감사원의 이번 보고서에는 재무부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연방 혜택을 받지 못하는 1,400만 명에 대해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한을 9월 말까지 연장했으며 7월 31일까지 최소 530만 명이 지급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870만 명이 아직 지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고서는 재무부와 국세청이 지급 대상이지만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의 수를 갱신하지 못했으며 그 때문에 그들에 대한 홍보나 소통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1월 3일 선거 전에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투표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민주당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강행할 것이라면서 이 영화를 전에도 봤는데 캐버너 대법관 때도 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콜트 패킹을 하면 된다거나 필리버스터를 없애겠다는 등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것입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인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가 어제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지만 바브라 라고아 판사를 비롯해 총 5명의 후보들이 트럼프 측근에 의해 거론되는 등 치열한 로비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CBS 뉴스와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까지 후보를 지명하겠다고 밝혔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성 대법관이 후보로 지명될 것이란 점입니다. 캐톨릭 신자인 베럿 판사는 종교적 보수파, 특히 천주교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자칫 반낙트 문제가 불거질 경우 오히려 대선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미국에 본사를 둔 신생기업 틱톡 글로벌의 지분 7.5%를 인수하고 덕 맥밀런 CEO가 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한 자리를 갖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지난 19일 발표했습니다. 오라클은 틱톡의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될 것이고 12.5%의 주식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CNBC 방송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는 여전히 발언권을 갖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월마트는 아직 협상을 마무리 중이지만 틱톡 글로벌에 전자상거래, 배송, 결제, 기타 옴니채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로 인해 미국 내 2만 5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고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미국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CNBC는 틱톡과 월마트가 라이프 스트리밍 쇼핑 이벤트를 미국에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애틀란타 유력일간지 AJC가 조지아 대학교 공군국제문제대학에 의뢰해 지난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유권자 1,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조지아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47.3%, 바이든 후보가 47.0%의 지지율을 받아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상원 선거도 경쟁이 치열한데요. 데이빗 퍼듀 상원 의원이 47%를 얻은 데 반해 존 오소프 민주당 후보가 44.6%를 얻어 오차범위 4%포인트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켈리 라플러 상원 의원 의석을 놓고 펼쳐지는 특별선거도 혼탁한 상황인데요. 라플러 의원이 23.5%를 얻어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더그 컬린스 의원과 민주당의 라파엘 워낙 후보도 각각 20.5%와 20.3%를 얻어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 캠프는 조지아주와 아이오와주에 새로운 광고를 낼 것이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두 곳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꼭 승리해야 하는 주이자 동시에 연방 상원 선거에서도 경합이 치열한 곳입니다. 조지아주의 광고는 흑인 유권자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감성적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민주당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런 광고가 펀드레이징에 초점을 두고 공화당이 우세한 곳에서 바이든도 뭔가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보내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바이든 캠프가 조지아와 아이오와주에 투자하는 것이 연방상원 선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월 22일 오늘은 전국 유권자 등록의 날입니다. 페이스북은 2020년 선거에서 투표에 관한 최신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투표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총 400만 명의 유권자 등록을 돕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주마다 다릅니다. 조지아, 플로리다, 하와이,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의 경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10월 5일입니다. 뉴욕은 10월 9일, 뉴저지와 메릴랜드, 버지니아는 10월 13일, 캘리포니아, 미시건, 엘레바마, 펜실베니아는 10월 19일, 매사추세츠는 10월 24일, 워싱턴은 10월 26일입니다. 러시아 보건부는 추마코프 면역약품연구개발센터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개발한 세 번째 백신입니다. 타스통신은 총 3,000명 이상의 자원자가 이번 임상시험에 참여한다고 전했습니다. 추마코프 센터는 11월까지 시험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75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화상연설에서 유엔 안보리가 자주 교착 상태에 빠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책임을 질 준비가 돼 있고 확대된 안보리에서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국제사회에서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는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296억 원을 감액한 7조 8,14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예산의 절반가량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투입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 위험계층, 생계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전달하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고비를 슬겹게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요즘 그 연일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 자리를 놓고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은 지금 일단 이번 주말, 그러니까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경에 후임자를 지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상태고요. 가장 유력한 후임자로 얘기가 되고 있는 그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가 어제 백악관에 와서 대통령을 만나고 갔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이제 베럿 판사가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즉답을 좀 피했고요. 뭐 훌륭한 분이다. 뭐 가장 머릿속에 가장 많이 두고 있다 정도의 답변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후보로 할 것이다라는 식의 답변은 하지 않았고요. 이 대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상당히 많은 공화당계 쪽에 있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줄을 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고 있는 거죠. 대법관 한 명, 자기 아는 사람 대법관 만들려고 지금 줄을 서고 있는 거죠. 현재 5명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부 다 여성입니다. 이번에 여성 후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도 그런 말을 했죠. 여성 후보를 할 거다.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성 대법관을 임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5명이나 후보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장 유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베럿 판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천주교 쪽, 그 캐톨릭 쪽의 지지를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수 종교층, 그러니까 종교인들 중에서도 보수 성향의 종교인들이 지지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조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캐톨릭 신자들의 경우에는 조 바이든 후보가 한 12% 정도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신자들 중에서는 바이든 후보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판세를 전환할 수 있는 하나의 묘수로 베럿 판사가 등용이 되면 그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내부에서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신에 이제 장미의 가시처럼 뭐가 또 있냐 하면은, 베럿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로 라이프라고 그래서 생명권, 그러니까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낙태 옹호론자들을 굉장히 자극할 위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물론 이제 천주교에서는 낙태를 반대하는 그 기조를 계속 지켜왔기 때문에, 낙태를 범죄시하는 기조를 계속 가져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베럿 판사가 대법원이 된다 그러면 예상하고 있는 대로 천주교 쪽의 그런 지원 세력 같은 걸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급부로 이 진보 진영이 좀 더 규합하게 만드는 그런 또 악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다는 것이죠. 뭐 어찌됐든 간에 뭐가 무서워서 뭐를 못하는 그런 트럼프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하려면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예상이 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베럿 판사보다 더 좋은 후보감이 거론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정보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미치 맥코넬 연방 상원의 지금 원내대표, 공화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지명하면 선거 전에 투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대법관의 청문회하고 인준 절차가 보통 한 평균으로 따지면 70일 정도 걸렸던 것을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지금 대선은 뭐 70일은 고사하고 50일도 안 남았는데요. 지금 한 45일도 안 남았죠. 근데 이렇게 조금 40여일 남아있는데, 지금 뭐 청문회하고 인준 투표하고 그리고 대통령 임명까지 과연 대통령 선거 전에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사실 지금 너무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까지, 미국의 역사를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까지 이야기하면은 한 달 만에 대법관을 임명한 사례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사실 또 뭐 아주 무리한 거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청문회를 직접 하는 이 상원의원들 100명이 전부 다 청문회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연방 상원에서도 청문회를 직접 주관하는 소위원회가 바로 법사위원회인데요. 이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그레이엄 의원,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원래 뭐 친트럼프 의원으로 아주 유명하죠. 이 그레이엄 의원이 아주 폭탄 발언을 합니다. 아주 밀어붙이겠다, 선거 전에.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민주당에서 어떤 엄포를 놓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가하든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을 지금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앉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죠. 뭐냐면은, 지난번에 캐버너 대법관을 임명할 때에도 같은 경험을 했는데, 캐버너 대법관 임명할 때도 민주당에서 난리를 쳤지만 결국 해내지 않았느냐. 제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50대 48로 대법관이 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공화당 상원의원은 53명이고 민주당은 47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공화당 53명 중에서 몇 명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반대표를 던질지, 그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 지금 관건으로 지금 주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공화당 내에서는 2명이 반대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한 명은 리사 머코스키라고 알래스카에 있는 상원의원이고요. 또 한 명은 수잔 콜린스라는 의원인데요. 수잔 콜린스 의원은 메인주에 있는데 약간 애매하게 말을 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투표에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좀 내비쳤습니다. 이 2명은 지금 투표를 하지 않거나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그 외에 지금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민 롬니 의원입니다. 이제 몰몬교의 강한 후원을 받고 있는 이 밋 롬니 상원의원이 분명히 트럼프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겠느냐,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말을 안 합니다. 지금 일체 답변이 없고요. 오늘 중에 뭔가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예전에 어떤 보도가 나왔었냐 하면은,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말을 롬니 상원의원이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원의원실에서 그거 가짜뉴스다라고 아주 대놓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지금 어떤 발표를 할지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 외에 또 뭐 아이오와에 있는 찰스 그레슬리 의원, 그리고 또 콜로라도에 있는 코리 가드너 의원, 이런 상원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힐 것이다라고 민주당 쪽에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 의원들 전부 다 그냥 당론에 따라서, 공화당 의사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나름대로 다 내부적으로 얘기가 다 끝난 것으로 지금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공화당에서 최소한 4표 정도가 이탈을 해줘야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데 4표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예. 전번에 그 캐버너 대법관을 임명할 때와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질 것 같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하건 간에 대법관으로 인준을 받게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예측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원의원들의 이 대법관 임명이 선거판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진짜 큰 이유는 뭐냐면요, 각 지역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방 상원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공화당 의원들의 이름들, 이 공화당 의원들이 사실은 지금 올해 선거에 지금 다 나와 있는 의원들인데, 선거에서 이번에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그러니까 재선되기가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 대법관 지명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슈화해서요, 각
주의 상원 선거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수가 있는 것이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상원의원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사실 좀 불안불안한 그런 좀 상황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도 지금 민주당 쪽 세력이 좀 많아지면서 아주 튼튼하고 존경받는 의원이었는데 지금 점점점 세력이 약해져가지고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주 용단을 내린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저렇게 어설프게 행동하느니 확실하게 그냥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선거에서 유리하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 자리를 결정하는 문제, 어제도 길게 설명드렸지만 어쨌든 연방 상원들의 선거와 함께 맞물려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만 바라볼 게 아니라요. 올해 선거는 상원의원들 뽑는 부분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묶어서 함께 좀 더 폭넓게 봐야 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 유권자 등록 안 하신 분 있으면 꼭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예, 조지아주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어제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JC라는 언론사에서 한 겁니다. 아틀란타에서 가장 유력한 언론사인데요. 신문사인데요. 이 AJC에서 조지아 대학교에 의뢰해가지고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115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신뢰 수준은 4%, 오차율이 4%, 신뢰 수준은 96%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47.3%, 바이든 후보가 47%, 0.3%포인트 차이로 나왔습니다. 오차율이 4%니까 뭐 거의 두 분은 거의 다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주 초박빙의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대통령 선거보다는 조지아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되는 선거는 연방 상원 선거입니다. 지금 현재 2명의 상원 의원이, 한 명은 데이비 퍼듀 의원이고요. 데이비 퍼듀 상원 의원은 지금 농림부 장관을 하고 있는 소니 퍼듀 장관의 친척이죠.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방 상원 하겠다고 하면서 출마를 했습니다. 처음 정계에 입문한 새로운 인물이었는데 바로 당선이 됐습니다. 켈리 레플러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전에 자니 아이잭슨 상원 의원이 이제 자녀 임기 동안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임명을 주지사가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주지사가 이 켈리 레플러 의원을 임명한 겁니다. 그래서 임명직으로 지금 연방 상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명 다 지금 도전장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데이빗 퍼듀 같은 경우에는 존 어서프라는 젊은 후보한테 지금 도전장을 받았습니다. 이 민주당의 존 어서프는 굉장히 유명한 그 영화 다큐 제작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서포트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선거 자금을 모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퍼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47%를 얻은 데 반해서 존 어서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44.6%를 얻고 있는데요. 3.4% 차이인데 이 오차율이 4%니까 그것도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그 메트로 지역, 도심권 지역에서 보면은 민주당 세력이 훨씬 더 센데 이 지역들은 지금 존 어서프 의원 후보에 대한 그 지지도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판세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투표를 어느 쪽이 더 많이 하느냐가 결국은 이 판도를 바꾸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퍼듀 의원과 오소프 후보 간의 이 연방 상원 선거보다 더 재미있게 저희가 지금 볼 수 있는 선거가 바로 레플러 의원 선거입니다. 레플러 의원 같은 경우에도 비즈니스맨으로 성공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정계에 입문을 해가지고 그것도 본인이 선거를 치러서 하는 게 아니고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임명을 해줘서 연방 상원 의원이 된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주지사가 임명을 할 때에도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레플러 의원을 주지사가 임명을 하려고 했을 때 정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더그 콜린스라는 연방 하원 의원이 그 상원 의원이 됐으면 하고 은근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이렇게 말을 내뱉었었죠. 콜린스 의원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주지사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주지사가 고집을 부려서 레플러 의원이 되게 한 거죠. 그 사이에서 어떤 그 딜이 오고 갔는지는 뭐 내부적인 이야기는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지금 레플러 의원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데 앞장서서 지금 활동을 해왔고 그 후로 상원의원이 된 후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상당수 또 점수를 얻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던 더그 콜린스 연방 하원 의원이
지금 래플러 의원을 상대로 내가 상원 의원 할래. 그러고서 좀 출마를 한 상태입니다.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이 선거판은 지금 공화당 후보가 2명이라고 사실은 더 많습니다. 다시 더 많은데 다른 후보들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뒤로 많이 쳐져 있으니까 좀 제외하고 가장 유력한 후보로 이야기하면은 이 2명의 후보, 이 래플러와 그다음에 콜린스 의원, 이 2명이 지금 똑같은 공화당 후보인데 지금 경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라파엘 워녹이라는 후보가 민주당 쪽에서 한 명 더 올라와 있습니다. 이 라파엘 워녹도 이 정치 관록이 좀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3명이 지금 경합을 벌이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아주 독보적으로 앞으로 쫙 나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좀 마음을 접을 수도 있는 상황이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지금 래플러 의원이 23.5%, 그 다음에 이 콜린스 의원이 20.5%, 그리고 워녹, 이 민주당의 워녹이 20.3%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입니다. 지금 서로 다 오차 범위 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요 3명의 그룹이, 선두 그룹이 어떤 경쟁을 벌릴지 저희가 봐야 되는데 금방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민주당 후보는 1명인데 공화당 후보는 2명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 후보는 1명, 공화당 후보는 2명.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선거가 딱 치러졌을 때 민주당 후보는 1명이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쪽은 한쪽으로 쫙 몰릴 수 있는데 공화당 후보가 2이니까 공화당 후보 표는 지금 둘로 나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쪽이 더 유리해지는지 뻔하지 않습니까?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투표자 수와 공화당의 투표자 수를 비교했을 때 역대 비교해 보면은 공화당 쪽의 투표자 수가 살짝 많습니다. 엄청 많은 게 아니라 살짝 많습니다. 거의 한 52대 48 정도 될 정도로 살짝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공화당 쪽에 그게 표가 만약에 둘로 나뉘게 된다 그러면은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 쪽이 훨씬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래플러 의원이나 콜린스 의원이나 둘 다 서로가 양보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래플러 의원이 상원 의원으로 임명을 받고 의원이 됐을 때 그 과정에 이 콜린스 의원은 대통령의 후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사의 선택을 못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쉽게 후보 단일화 하겠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공화당 쪽에서 지금 바라는 거, 기대하는 점은 워녹 후보가 과반수를 넘기지 않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겠죠. 그래서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하는 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게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연방 상원 선거가 이 조지아주에서는 대통령 선거보다 조금 더 흥미로운 선거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혹시 아직도 연방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1,200불 그 체크, 경기 부양 지원 체크 못 받으신 분 계시면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까지가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재무부도 그렇고요, 국세청도 그렇고 세금 보고 받은 그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납세자에게 1,200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부양가족은 이제 500불씩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를 할 때 텍스 리턴을 받을 주소를 입력하지 않거나 혹은 텍스 리턴을 받을 은행 어카운트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조사된 바로는 1,400만 명이 그게 지금 안 돼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7월 말 현재까지 다시 이제 그러면은 그 은행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분들은 입력을 해라. 그래야지 이제 통장으로 넣어주겠다. 혹은 집으로 보내줄지 우편으로 보내줄지 결정하겠다. 이런 이제 연락이 있었었죠. 그래서 7월 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지금 현재 체크를 써서 보내주겠다라고 한 분이 530만 명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1,400만에서 530만을 빼니까 870만 명 정도가 아직까지도 지금 체크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계산이 나와서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뉴스 보도가 크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국세청 쪽에 바로 연락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